공자가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그 후에 그 주역이 전국시대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춘추자전을 보면 춘추자전은 막 기원전 한 2세기 그 이후에 이거 만들어진 건데 주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다 주역을 외워가지고 주역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제가 주역을 가르칠 때 아주 쉽게 가르치는데 복잡하지 않게 아주 쉽게 그리고 너무 재미있게 어디 가도 아는 척해도 될 만큼 쉽게. 그래서 되게 주역을 배우면 아 주역은 나 어려워서 도저히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말 자꾸 하는데 그건 주역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법을 가르칠 때요. 국어 선생으로서 문법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애들이 제일 잘 틀리는 게 뭐냐면 조사를 사용하는 거하고 의미에 대해서 틀려요. 우리 의미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 주격조사 이가 아니냐. 을을 목적격 조사지. 의 소유격 조사지. 그런데 어디가 복잡하냐. 부사격 조사가 너무 양이 많아가 머릿속에서 외워지지 않는다. 그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가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에서로 와가 보다처럼 만큼 대로 하면 따라해봐야 하면 지도 모르게 에서로 와가 보다처럼 만큼 대로 그래요. 그럼 애자 들어가는 거 다 부사격 조사다. 에게 에서 그 다음에 서 들어가는 거 뭐뭐에서 서 뭐 깼어 로 어로 에서로 와가 부사격 조사다. 보다처럼 만큼 대로 그렇게만 그거만 딱 외우고 나머지 딸딸딸딸 해버리면 다 저절로 안다. 그러면 얘가 문법이 재밌다고 그래요. 갑자기 얘가 국어 문법 시간 제일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역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지금 갑자기 주역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일단 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자 우리가 의로운 인간, 인을 지향하는 인간, 리인하는 인간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데 언어 속에 이런 인물은 누구냐? 첫째 자로, 안년, 자공, 개강자, 남자, 칠족에 뭐 이런 사람은 리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삼이나 자하고는 아무 관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삼의 경우에는 뭐 반성하는 게 아니라 분골 막 탱천해가지고 막 수험생처럼 생각하는 것을 자기의 반성으로 생각하니까 홍성대하고 비슷해요. 홍성대 얘 멍청해가지고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그 우수한 문제를 개발해가 천재 만들어줄 생각 안 하고 다른 동네에 나중에 결국 바보로 사는 놈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주고 앉아가지고 그 바보 아닙니까? 그 지역에 전주 주변에 거기에 농사 짓고 이래서 못 사는 아이들도 많고 뭐 심지어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 엄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를 그 정도 좋은 환경 만들어 준다면 그야말로 전부 다 뭐 일당백의 어떤 그런 인물도 될 거고 그게 못 되어도 진실되고 정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텐데 이 사람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상상고 만들어가지고 그 한 100년 전에 망조던 그 교육 과정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그 사람. 그래서 인이라든가 얘가 뭐다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세주의자의 각고명렬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성은 자기 자신을 고발하거나 자기의 나쁜 점을 공격하거나 안으로 반성해서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가 이런 것이 또 인의 실천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맹자라는 책 속에는요 언어에서 가장 자공이 이제 자기를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역시 안년을 가장 중요한 인물 비슷하게 이렇게 공자가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 이래가지고 안년은 이제 공자를 제외한 4명의 성인 속에 하나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맹자라는 책 속에는요, 안면은 안 나옵니다. 아예. 왜? 정삼이 자사의 스승이고 자사의 문인한테 맹자 지가 배웠다고 정삼을 부각하기 위해서 유력한 나이거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정삼은 굉장히 많이 책 많이 나오고 공자의 책이. 이거는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야, 임마, 니 고향이 어디냐? 하면, 경상도인데, 이러는데. 근데 시키 니는 왜 전라도 사람 좋아해? 고향은 경상도는 맞지만,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들 누구나 전라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저수가 제일 좋아하지. 이런 게 필요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싹 숨긴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인마 시각을 가져야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있으면 나는 뭐 김정은이 편이다. 그건 또 왜 그러냐. 당신 뺄게야. 뺄게이가 아니라 북한은 지금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많은 부분에 열악하니까 먼저 열악한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고 뭐 말을 하더라도 더 편들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김정은이 편이다. 왜 나쁘냐?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의 방식이요. 설이 쟤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인이고 예죠. 이게 이제 사회의 그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고 이런 건데, 얘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가 자사하고 인연이 있다고 안면을 빼고 또 정삼을 부각한다. 이게 아주 사람 참 이게 됩니까 이거? 얘들 고향이 가거든. 저쪽에 이도현 선생님이 그 홍성대 그 사람을 생각이 걸러 먹었다고 어떻게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는 건 곤란하면 그 많은 돈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 장학생도 뽑지 말고 그냥 심지 뽑고 들어온 아이들 뭐 500억인가 투자해가 애 키운다면 그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 일당백이 될 텐데 그런 건 하지는 않고 애 엉뚱한 짓 하고 뭐 강남에 살던 부잣집 아들, 부산에 무슨 의사 아들, 판사 아들 이런 거 끌고 모아가지고 어디 보내고 앉아가지고 에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게. 걔들 그냥 놔둬도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는 걔도 불행합니다. 경쟁 속에서 불행한 것도 있고 승상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사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된 그 교육관을 가진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최인국 선생님하고 요즘 뭐 사이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최인국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양산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국 선생님이 소문이 나고 나서 중국에서 그 뭐라 그럽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입학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럴 정도인데도 나는 잘 안 해 이런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양산고등학교가 옛날에 경기고처럼 유명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못 써야 돼요. 생각이 확실한 거죠. 그러면 안 됐다 이래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야. 그렇게 무슨 그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의 이사장에 불과하지만 그런 교육관이 확실히 탁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거기에 보면 국악반이 있어, 국악반. 근데 들어가 봤는데 그 머리에 쓰는 번거지도 있고 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체육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물놀이 뭐 하는 그런 거. 학생들도 그 고등학생들이 학교 못 가고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음악에 대한 어떤 관점이 남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악반을 네.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늘 떨어진 옷 입고 그 일을 하니까 그 학생들 사이에 나무 할아버지로 유명한데 이사장님들은 모르고 나무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할아버지는 늘 자주 보이는데 왜 그 풀 뽑는 거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애들이 묻는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데 달려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재국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하나 운영해도 제대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이래 보면 참 감동적인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명박 때 전국의 고등학교 어찌게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줬어요. 기숙사 만들어주는 거를 했는데 그냥 이제 기숙사를 이제 이 양산고등학교도 국가 예산도 받아가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허가가 안 났어요. 왜 안 나느냐? 다른 고등학교 기숙사보다 이거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받은 돈으로 한 푼도 빙탕 안 치고 만들어 버렸더니 그 학생들 기숙사에 대리석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허가 받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그 배광우라고 그 서울대 동문가 나온 애가 그 서울대학교 관악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 기숙사가 전국이 제일 낫다 그랬는데 거기 가보더니 이게 서울대 기숙사보다 낫다 이러대. 1000마리가 딱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 사실 그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이 빙땅이에요. 사실은 빙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학교 짓고 그래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도 또 반대파가 있었는지 지리산 쪽에 한 6,000평 되는 여름 캠프 무슨 뭐 이런 거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니까 그 이사장이 학교 돈을 삥땅 쳐가지고 저거 샀다고 내부에 무슨 교사인가 한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 참 기막힌 일이기도 하고 그랬어. 이거는 내가 그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너한테 말은 해주기 싫은데 누군가가 양산고등학교 아이들의 여름 캠프 하라고 공짜로 땅을 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물론 뭐 자기가 돈 받은 게 아니니까 너무 재밌는데 이건 그냥 공짜로 준 거야. 누가 사줘서 그거 하는 거야 이렇게. 사실은 그분이 여기도 오고 싶어 했는데 학생들이고 그래서 좀 올렸고 예쁜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는 막 그렇고 그래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고 또요 우리가 인이라는 것 속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효가 네 꼭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하고 효가 관계없는 것 같는데요. 효는 2편 위정에 들어갑니다. 위정에 효가 있는데 4편 여기에 또 효가 또 네 꼭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편에 있는 효는 한 명 한 명한테 구체적 지침을 내리는데 여기에는 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효입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정의 효는 어떠냐 하면 자유가 뭐 효가 뭡니까 하니까 아주 막 개인적 호되게 뭐라 하는데 니는 이 자식아 니 돈 좀 많다고 너가 보지 너 엄마 무슨 양로원에 보내고 아니면 집에 있을 때는 가정부한테 맡겨놓고 니는 바람피로 돌아다니지. 그러면 안 돼 임마 이렇게 얘기해요. 딱 잘라가 이야기합니다. 니 그런 식으로 키우면 개나 말 키우는 거 아니냐. 개나 말도 임마 밥 잘 먹이는 건 있잖아. 그런 게 아니고 니가 아버지 어머니를 경의 자세로 모시라. 경이라는 것은 몸소 실천하는 건데 몸소 실천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고 부모님 연세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데요.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멀리 갈 때는 부모님한테 어디 갑니다. 소식을 알려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의 연세는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연세가 많다는 오래 사시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혹시나 또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다. 이 말은요. 직접 부모님을 모셔본 사람이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거짓말 친 거죠. 이제 제가 이게 이상하게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작가회의 소속인데 저한테 계속 어떤 시인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떤 시인 엄마 돌아가셨다 계속 문자 옵니다. 그러면 한 3일에 한 번이나 자주 오는데 제 속으로 그래요. 자식들이 나는 아버지 엄마 일찍 돌아가시면 네가 내한테 이런 거 왜 보내?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 말 할 수는 없죠. 그 말 못하지 않습니까? 작가회의에 문자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거는 내한테 보내지 마시오. 나는 어릴 때 아버지 엄마 죽었어요. 이 말 못합니다. 그냥 그거 그렇구만 이러면 가는데 이승철 시인이 부고 작가회라고 그 페북에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작가회의 하는 일이 겨우 부고나 보내는 자기 10,000원씩 매달 꼭꼭 회비 내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은 할 수 없는 말이죠. 안 하고 할 수 없는 말이죠. 그 말은. 저도 그 마음이 생기는데 왜냐 아버지 엄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미 아버지 엄마가 저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서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지금 바로 보고 왔네요. 네, 그래서 바로 공자의 이 마음은 공자가 부모님을 오래 모시지 않으면 이거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공자가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면 공경을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면 부영을 섬긴다. 사부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공경과 사부영이 같은 문장에 나온다는 것은 공자가 공경을 섬길 때 부모님도 섬겼다는 거죠. 공경이 뭡니까? 공은 킹 임금이고 아, 경은 재상 총리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공이나 경을 섬길 때 부모도 섬겼다. 그러니까 그럼 공자가 공과 경을 섬길 때가 40세이면 부영을 섬길 때 40세 같이 섬겼다 이거. 그러니까 공자의 나이 40, 50대에 부모님 살아 계셨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언어에 사마천이 거짓말했는 거를 그건 거짓말이야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 모시는 것도 포함이 된다 했죠. 부모님 모시는 것은 우리가 인을 마을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요즘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기 엄마한테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엄마한테 나쁜 짓 하더라. 그럼 그 엄마하고 친구 안 하죠. 제 자식들은 저런 놈이다. 엄마한테 저런 짓을 어떻게 하나. 간간히 그런 이상한 요새는 또 아버지 엄마한테는 반말하는 게 이제 그건데 저는 반말 못하게 해요. 애들한테 반말 못하게 하고 조카들이 내보고 삼촌 그러면 굉장히 뭐라고 해요. 조카가 좀 숫자가 많은데 작은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왜 삼촌이라 그래요. 작은아버지하고 삼촌하고는 좀 다릅니다. 삼촌은
촌수로 삼촌인데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싫을 때 삼촌이라는 거죠. 그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내가 둘이쯤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거는 본처한테 태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본처 아닌 사람한테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요 경우에 자기가 삼촌이 되죠. 그러니까 요 사람한테 작은아버지 하기 싫어가 삼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못된 마음인데 요 서울 쪽에서 많이 해요. 이 경상도 쪽에는 최근에서 이런 말 했지 과거에 한 4, 5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삼촌이라는 말을 합니까? 그런 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 안 그러고 삼촌이라면 제가 좀 많이 뭐라 그래요. 어이 새끼 내보고 왜 삼촌이라는 거야. 장가 가면 삼촌이 장가 가면 작은아버지가 되고 총각 때는 삼촌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을. 아니 근데 그 가기 전에는 아재라고 그러고 아재가 정상이죠. 사실은 아짐의 아재가 존칭 아닙니까? 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재와 아줌매가 아줌마가 돼가지고 아주 천대시하고 아재는 어디 뭐 꼰대 비슷한 나쁜 말로 돼버리는데 네, 보통 면서 보통 명사가 아니고 하대칭이 돼버리죠. 아재보다 아저씨라니. 그래 되는데 그 다음에 8일로 이거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야 이거 홍성대 때문에 시간 나갔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뭐 바쁜 사람 없는데요. 바쁜 사람 하나도 네. 없어요. 끝까지 하면 오늘 기숙사에 자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그 8일은요 리인과 달리 제자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부분에요 예시라는 사람이 8일물을 푼다고 비판하는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예라는 것은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왜냐 얘가 만약에 에티켓이 아니고 이데올로기라면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된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줄부터 공자가 이때까지 쭉 오다가 비판 안 하다가 갑자기 비판 팍 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놈들이 다 있냐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라는 것은 비판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예는 바로 춤추는 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니 예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 혹시 이거 어쩌면 곤란하니까 예약이라고 할 때 예와 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예약 정치라고 하는데 한문은요 이상해가지고 글자가 한자씩 독립적이시 두 개가 딱 붙어서 놀지를 않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말 자체가 아버지, 아들, 뭐 가자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글자를 두 개 이상 합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말할 때 부 이렇게 안 하고 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한자 더 붙이가 부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글자가 뭐 50만 자쯤 되는데 그 중에 단독으로 쓰는 한자는 한 50개밖에 안 됩니다. 산, 강 뭐 이런 거 느끼고 전부 다 뭉쳐가지고 움직이는데 한자는 뭉치지 않고 따로따로 노는데 언어 안에서 뭉쳐서 나오는 게 예악이니까 그러니까 예가 악이기도 하고 악이 예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이게 이 부분을 이제 음악은 뭐냐? 그때 음악은 공자 때 음악은요. 공자 때 음악은 뭐라 그럴까? 음악만의 독립성 같은 거는 없고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음악인지 예인지 잘 모르는 모호한 상태였죠. 이게 이제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그 호주 같은 데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그 문화 뭐
문화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호주 원주민, 마오리족 원주민을 연구를 하면 얘들은 이제 어떤 것은 배제하고 어떤 것은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악기가 예식적 악기입니다. 예식적 악기. 그래서 이게 뭐 불, 뭐 이렇게 붙이는데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의 춤은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성이 음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성을 추방했다. 정성을 추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란해서 추방했다. 저는요 어릴 때 오늘 읽을 때 공자 이분 음악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음악적 견해가 좀 얕은 거 아니냐. 음악은 음란할수록 그 좋은 음악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 인간의 감정을 막 흥분시킨다거나 덜 끌어오르게 한다거나 막 굉장히 절망에 빠지게 하는 슬프게 하는 이런 음악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음악이 좋은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전통적인 유가들이 왜 정성이 나쁘다,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말을 그런 뜻이 아니고 과도하게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의 어떤 것들이 과도하게 표현됐다면 그거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벗어나. 그래, 그러니까 예에서 벗어났지 음악으로서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공자식으로 보면 정성이 나쁜 거 맞죠. 예에는 벗어났으니까. 그러나 음악으로 보면 좋은 거 맞죠.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는 그때 음악이 예하고 관계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공자가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잘못했죠.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학이라는 것을 한 개 뭉쳐서 봐야 된다. 자, 이제 요거 이제 먼저 말을 해버리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비판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좀 재밌는 것은 공자는 말이죠. 하은주, 뭐 하나라의 전통은 은나라를 받고 은나라, 두 나라는 은나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왜 8일에다가 예를 이야기하는데 넣어놨느냐 하면 통치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라는 것은 일단 통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에티켓 이런 거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한해가 어떻고 뭐 은혜가 어떻고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통치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예라는 것은 매너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한 게 약간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자는 예라는 글자를 통치하고 관련시어서 설명하고 있었다. 물론 예로 가지고 매너나 에티켓으로 설명하면 아주 부분에 불과하다. 자, 그럼 예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근데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인이 불인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또 인하지 않으면 어질다라는 게요. 우리나라 말에 어질다가 조선시대에 어질다인 건데 이거는 뭐 좋다, 크다, 길다 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요 자체가 말이 변해가지고 뭐 인자하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바르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밀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인하지 않으면 예는 어디다 쓰겠고 악은 어디다 쓰겠는가? 그러니까 예와 악은 인과 관련이 있다. 올바른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인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예악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악이라 그러면 누가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예는 너무 협소하다. 그 예의 바른 안철수, 유승민이 어디에 써먹냐. 그 사람 둘이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파리를 한 개 한 개 뜯어보면 자꾸 가면 갈수록 그런 좁은 의미의 예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자는 이적의 나라에 군주가 있어봤자
하나라에 자기가 사는 차이니즘, 그 차이니즘은 나중에 하나라에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라에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이제 예라는 개념 자체가 이 통치의 틀을 만들어 놨던 거죠. 지금 수출 무역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일본인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통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심하게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점잖이가 그런데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래 가지고 삼권 분립까지 해놨는데 양성태 걔는 좀 이상한 짓은 했지만 대부분의 결정을 행정부의 대통령이 어떻게 하라 소리 뭐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가 간의 계약은 어찌됐든 간에 개인이 기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 있는 나라고 일본은 보면 민주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가만히 보면 하는 짓을 안 하고 뭐저 천황인지 뭔지 똥자루만한 애한테 무식 존경하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좀 웃기는 나라죠 그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걸핏하면 여자들은 무릎 꿇고 다 앉아 있고 아니면 보면 그러면 저쪽에 서울에 거기요 롯데 호텔 그 앞에 그 롯데 백화점 있잖아요. 네. 그 입구에 들어가면 여자들 쭉 서가지고 절합니다. 90도로 절합니다. 한 사람이 딱 들어가는데도. 근데 저런 짓을 시키는 놈도 이상하고 그거 절하고 있는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성질 확 내리는 거예요. 성질 내니까 웃기는 놈만 나왔죠. 갑자기 성질 내니까 이 빈신아 이런 짓 해가 니들이 월급 받아 먹어 빈신 같은 짓. 왜 인마 내 같은 놈한테 저래 이 새끼 욕 시커하고 같아요. 그럼 지금 약간 돌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회사 취직해가지고 아침부터 제가 절하려고 취직했습니까? 그런 일을 왜 시켜요 또? 회사 취직했으면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줘야지. 그 줄 서가지고 전부 다 잘 빠지네요. 다리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뭐 그 뒤로 안 가요 그것도. 롯데 이 자식들 하는지 전부 다 외놈풍만 가르치죠. 그래 거기서 싸우고 있으니 좀 한심한 사람이죠. 집사람은 저 귀랑 갈라 그래요. 정표하다고. 근데 좀 그래. 볼 때마다 성질 부르부르하고 그 얘기 그만하죠. 일본도 얘를 잘못 배웠네요, 선생님. 잘못 배운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일본 놈들이 여성을 비하고 학대하고 근데 우리 젊은 애들이 그런 데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엘리베이터 그걸 하려고 인사하는 그런 걸 하려고 편하게 살아. 고생하고. 엘리베이터 걸도 아니고 그 뭡니까? 입구에 줄을 그러니까. 여러 명이 쫙 써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네. 그런 쪽으로 선호하면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 거 없어지지 않나? 그거는 롯데 그만 신격호 가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일본에서 배운 버릇 어디 가요? 신세계 같은데. 삼성에는 저런 것도 없애버렸어. 옛날에 마스게임 하다 그것도 없애버렸어. 그걸 왜 없앴냐? 누가 없앴냐? 진중거이가 못하게 욕을 한번 해버렸어요. 옛날에 삼천원에 밥을 먹는데 아가씨들이 옆에 한 사람씩 앉아요. 가시를 담아주는데 정말 안 넘어가요. 못 먹겠더라고 정말로. 이거 괜찮다고 내가 발라먹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망했더만 맛있지. 네. 3,000원 누구? 그래서 마스게임 삼성 아이들을 훈련시킨다고 취직한 아이들을 게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중거이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데 진중거이가 이제 도대체 삼성 같은 기업에서 이런 짓을 왜 하냐 이거죠. 이거는 매스게임은 시킨 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쫙 움직이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톱다운 방식이다 이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개성을 관리하는 게 우리는 바텀업식이다. 북한 무슨 저 노동당 전당대회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동아일보에다가 저 한국일보에다가 굉장히 길게 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창의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창의적인 게 아니다. 창의적인 게 뭐냐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진정에 그 말은 참 귀담아 들을 게 있어가 어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세포기계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세포기계인가 있는데 세포 차원의 어떤 것들을 기계 속에 넣어버리면 새로운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 말은 왜 하느냐? 니들은 머리 좋은 애, 나쁜 애 이런 거 뽑아가 무슨 창의력 한다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지 말고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 각각한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버려라. 그러면 가장 창의로운 삼성그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기계라는 것은 세포 차원의 그 똑같은 것들이 자기들끼리 유기적 작용을 하게 해버리면 새로운 물질이 나온다 이거지. 창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다. 그걸 이제 거기서는 창의라는 거라고 창발 뭐 영어로 하면 이머전시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말씀을 자주 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 오늘날 BTS를 만든 최고의 그 공신이냐, 공이 큰 사람이냐. 일단은 문화를 발전시킨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난 후에 잔소리를 없애버렸다 이거죠. 잔소리를 딱 없애버리고 지 멋대로 하도록 놔뒀다 이거지. 그래서 튀어나온 게 한국 영화, 뭐 한국의 노래, 케이팝 이런 게 나왔다 이거죠. 결국은 그 전통을 깨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또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잔소리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집에 가버렸는데 쟤들은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놨다 버려야 돼요. 일본처럼 아이돌 여자아이들 있으면 섹시한 춤 춰라 이러면서 이상한 거 자꾸 시키고 일본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차이점이 뭐냐면 그런 거 강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 둘째는 애들 데리고 악수시키는 거. 할아버지들 쫙 불러가 악수시키는 거. 일본에는 그 15살에서 20살 된 아이돌한테 할아버지 불러가 악수시킨대요. 근데 악수하러 가는 놈이나 참 그걸 왜 시킵니까? 그 이쁜 애들을 한테. 그것도 악수는 또 왜 하러 갑니까? 노래나 잘하라 그러고 그러면 되지. 근데 뭐 가장 그런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치유할 수 없는 나라예요. 거의 환자 상태가 되어있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일 시키면요, 그게 눈에 거슬리면 누군가 한마디 한다고. 야, 너거는 뭐 20살짜리, 15살짜리 애들 악수 부대로 동원하고 다니느냐. 거기 간 아저씨는 도대체 입맛을 뭐냐. 사진 찍어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올려버리면 걔 방신이죠. 다시는 못 가죠. 이 아저씨의 모습을 보세요. 이라고 하면서 올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갑니까? 한국에도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하고는 쟤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창의적이라는 것 자체를 머리 좋은 애한테, 공부 잘하는 애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유기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머리 좋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사고를 바꾸어야 우리나라가 창의적인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성의 마늘소녀들 공부도 못하고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아이였는데 뭐 이상하게 뭐 컬링인가 뭐 가르치든가 하고 올림픽 메달 땄고 그러더라. 그것도 1년인가 2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잠재력이 있다. 뭐 시키면 그 메달을 딸 수 있는 것만큼. 그래서 홍성대 같이 저런 사고방식은 안 되고 전주 주변에 있는 개들한테 전부 다 잠재력이 있다.
니 왜 그런 거 자꾸 시키냐. 그러니까 저는요, 전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주 거기 새마을 거 만드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미 만들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한강물 끌어당기가 그 위에서 그 전주 위에 그 높은 산 하나 있죠. 무슨 산입니까? 모악산. 무악산 거기서 계속 흘러보내는 거죠.